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그런 어른들이 해주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사회에서 성공했으면은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이제 실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는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문제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변호사 재밌으세요, 변호사? 전 대단히 만족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진 않지만,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들이 대부분은 많은 동기가 있겠죠. 변호사 하는 데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, 뭐 아니면 변호사란 얘기 듣고 싶다, 뭐 법이라는 걸 좀 공부를 해서 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. 근데 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냥 다 있어요. 다 있는데 이제 어느 걸 좀 더 우선순위에 두는가에 따른 거고, 변호사들은 하기 나름이에요.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가만히 있어서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. 변호사로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. 여러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 곳곳에 사건이 있는 곳에 가야 이제 거기서 다 사건을 내가 해결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, 뭐 사기쳐갖고 돈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고민은 계속 돼요. 이제 돈을 쫓아갈 것이냐, 아니면 변호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지킬 것이냐. 그래서 뭐 저도 그 중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, 변호사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어떤 일을 맡을 때 일부 목돈을 받아요.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대리하고 뭐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일부 받고, 또 잘 됐을 때 그간에 고생했다는 어떤 소정의 수수료, 이제 그걸 이제 따로따로 받습니다. 처음과 끝에 한 2번 정도 돈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, 근데 이 처음과 끝이 기간이 빨리 끝나면 6개월 아니면 2년, 3년, 5년, 10년까지도 가요. 그래서 처음에 어떤 목돈을 받았다 해서 이거를 매번 이래 받는 게 아니라 이 목돈을 10년 동안 분할해서 쓴다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결코 변호사들이 참 돈을 많이 만진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번다라고 기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. 그러네요. 무리가 있다. 몰랐네, 저도. 우린 좀 목돈을 받는 거고 일시납으로 하는 거고, 할부로 넘어가면 뭐 그렇게 높진 않다. 저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에 맞게끔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뭐 자기 아들내미가 이제 힘들어서 왔는데 좀 도와달라면서 손에 이제 본인 금가락지를 하나 빼더니 이거라도 받아달라고. 돈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뭐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해서 그냥 정말 안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쌈짓돈, 그거를 그러면 이거라도 받아달라 해서 뭐 얼마 안 되죠. 1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이었는데.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? 네.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었어요. 이야. 이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. 근데 그만큼 이제 어려우신 분이긴 그러니까 했는데 누가 봐도 너무 남루했고, 그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 갔던 것 같아요. 제 사무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갔는데 당연히 안 해주지. 어느 사람이 뭐 그렇게 해주겠냐는 거지.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. 그냥 도와줘야겠다. 이걸 빼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제가 매몰차게 제가 10만원 받고 제 일해드립니까? 라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하려고 하고, 뭐 상당수의 뭐 비춰지는 모습들이 돈을 많이 밝힌다고 생각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번다 할 수 있지만은, 제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기 변호사들은 선후배 변호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, 꼭 돈이 전부가 아니다. 뭐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왔냐는 거지.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왔다는 거지. 그러면 그 주머니에서 돈을 뺏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환심을 사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열었을 때 돈이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철칙이라는 거예요.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주머니만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. 근데 오는 사람들도 그래요. 앉자마자 변호사님 상담비가, 아니 일단 얘기를 먼저 하시라고.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거지. 뭐 돈이야 뭐 제가 들어보고 뭐 그냥 해드릴만 하면 그냥 가면 하면 되는 거지. 뭐 그게 제 따박따박 받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미 이분도
저를 이제 돈으로 보고 온 사람이라는 거지. 어찌 보면. 그럴 수도 있죠. 그렇게 되면 상호간에 너무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일이 진척도 안 되고 뭐 언제까지 돈으로만 얘기할 거냐는 거지.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. 주머니를 보는 게 아니라.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냐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그걸 보다는 그런 보여지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은 좀 그렇겠다 하기 보기보다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그 사람 마음을 먼저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. 섣부른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. 변호사, 의사, 아유 뭐 돈 많으니까 뭐 이익 알겠어? 이런 우리의 삶을 알겠어? 알 수도 있지. 왜 모르겠어? 40, 50대 아저씨가 우리 마음 알겠어? 알 수도 있지. 젊은 사람들은 뭐 더 젊게 살고 유재석 감독이 얼마나 이렇게 젊게 살아. 뭐 아이돌 노래를 아마 어지간한 10대, 20대도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.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고정관념이라는 거지.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. 상황이 다를 수 있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잘 들을 필요가 있다. 잔소리? 우리 이제 컨텐츠는 잔소리니까 잔소리를 할 때는 그 사람을 모른 채 하면 안 돼. 모르는 상태에서,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잔소리는 되게 위험해. 실제 일을 할 때도 약간 좀 그런 게 반영이 되나요? 있죠. 그래서 처음에는 실수할 때도 간혹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앞뒤 정황을 잘 모르고 결과만은 우리는 좀 논하는 직업들이다 보니 아유 그 뭐 이런데 왜 그래 했냐 이래 하면은 쭉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지. 그러면 헉 할 때가 있어. 아 내가 말 실수했구나. 내가 너무 빨리 예단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. 그래서 우리 잔소리 할 때 예를 들어서 니는 뭐 왜 그래 책상에 오래 못 앉아있노? 좀 앉아라 공부 좀 해라. 계속 잔소리를 해. 근데 걔가 그 책상에 앉지 못하는 불치병이 걸린 애일 수도 있잖아. 장애가 있어서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한 1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든지 누워서 좀 허리를 펴야 된다든지 어쩐 뭔가 병을 가지고 있는 애일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렇죠.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그게 맞는 얘기를 해줘야 진정한 잔소리인데 뭐 차포 떼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버린다는 거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. 잔소리를 해도 좋으나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게 훨씬 더 전제돼야 된다. 실제 일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으시죠, 근데. 그래도 모든 상황을 다 듣고 하세요?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은 1차적으로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나서 상담을 먼저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좀 많이 들으려고 해요. 상담할 때. 근데 이걸 제일 안 듣는 직업 요 카메라에 나오는 거 본데 요 바로 위에가 법원입니다. 그래서 법원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재판을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로 하는 걸 들을 겨를이 없는 거죠. 다 서류로 작성돼 있는 거를 보고 판단만 하는 기간이라서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해요. 올라가서 내가 판사한테 이런 얘기도 못했는데 저런 얘기도 못했는데 그런 시간도 잘 안 줄 뿐더러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변을 하는 역할인데 우리가 대변을 하는 역할도 말로 하는 건 별로 없어요. 사실 서류로. 법정에서 말로 이렇게 막 구구절절 그러니까 다 글로 써서 이미 올려내는 거니까. 근데 그러다 보면 한 두 번은 이미 걸러진 거잖아. 제가 한번 듣으면서 한번 걸러줬고 그걸 내가 정리를 해서 뭐 의견을 써서 올려보내는 거니까. 그래서 좀 맨 처음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와는 좀 다르게 표현될 때도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.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. 그래서 그럼 생각보다 변호사가 따뜻한 직업이네요. 그렇죠. 전 여기 왔을 때 막 법원도 있고 막 누구누구 변호사 사무실 많으니까 좀 위축돼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따뜻한 직업이네. 사람이 따뜻하면 뭐 직업이 따뜻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따뜻하다. 예. 따뜻한 변호사 사무실 뭐 분명. 전국의 많은 변호사님들이 다 따뜻하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다 그렇게 아마 대해 주실 거예요. 그냥 오면 특히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는 일이고
처벌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도 있고 그 사람이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줘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근데 그 얘기를 진짜 잘 듣다 보면 뭐 그렇잖아. 우리가 강력범죄나 아니면 중대사안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변호사가 왜 필요하냐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은 있어 사정이 그래도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뭐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사유냐 아니냐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본인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. 그게 무의식이 됐든 예전 어린 시절이었든 부모와의 관계였든 가정이었든 아니면 지금 현 상황이었든 돈 문제든 뭐든 뭔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.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변호사밖에 없을 거니까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뭐 다치게 하고 그런 무도 뭐 그런 사람들 뭐 놈들이라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한테도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믿어요. 뭐 돈 때문에 했을 거라고 믿진 않아요. 변호사님들이 다 그런 취지로도 할 수 있다.